네, 오늘은 우리 독립운동가 드디어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김사문 선생님이 쓰신 약산 김원봉 평전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약산과 의열단이라 그래가지고 의열단 활동 위주로 쓴 그 박태원 님이 쓰셨어요.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 되시는, 네. 직접 이 김원봉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1947년에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김원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원봉. 이 김원봉 선생이 뜨기 시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2014년인가? 그때 영화 암살에 등장하면서 조승우가 얘기하죠.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그래서 김원봉이 누구야? 그때부터 김원봉. 그 다음에 또 밀정, 우리 또 공유가 나왔던 그 밀정에서 이병헌이 또 연기했어. 그리고 MBC였나요? 드라마 이몽에서 또 유지태. 이 배우들의 면면을 보면 다 멋있는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주인공을 했을 만큼 이때부터 대중적으로 알려져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김원봉 하면 이렇게 조선의용대의 대장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또 멋있게. 자, 김원봉 이분은 너무 얘기가 많아요. 너무 얘기가 많은데, 자, 어디서 태어나셨냐?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경남 밀양 하면은 또 독립운동가가 이번에 보니까 밀양의 독립운동가가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이전에 윤세복 선생, 윤세용 형제, 그 동창학교 만드셨던, 그리고 대종교 3대 종사를 맡으셨던 그분들도 밀양 분들이고, 이 김원봉을 비롯해가지고 의열단의 초창기 멤버는 다 밀양 사람이었어요. 다 친인척들. 그래서 이 경남 밀양이 독립운동가의 또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김원봉의 할아버지는 김철화라는 분이었는데 역관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활은 괜찮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김주익, 어머니가 이경념이라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첫 아들이에요. 장남으로 김원봉이 태어나는데 둘째 경봉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이 시대에는 좀 있는 집은 부인이 둘이었어. 그래가지고 박순남이라는 분하고 아버지하고 사이에 또 삼남이 있었어요. 다 봉자로 이렇게 끝나는 삼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새로 장가를 드셔서 천년이라는 분하고 같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사남 이녀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총 구남 이녀의 장남이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랑 막내 나이 차이가 거의 30 정도 나이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밑에 네 명의 동생은 다 총살, 그 이승만 정권 하에서 다 총살됩니다. 월북하고 나서 김원봉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버리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요. 8살 때 이제 서당에 가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1909년에 11세가 됐을 때 밀양 공립보통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신식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어. 일본어 수업 시간에만 안 들어가. 내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일본어를 배울 수 있겠냐? 수업에 안 들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천장절 일장기 사건이 있습니다. 1910년에 드디어 나라를 빼앗겼어. 그래갖고 이제 1911년이 됐습니다. 그럼 몇 살이죠? 13살이 됐는데 한 중1이나 초6 이제 그 정도 된 나이인데, 천장절이 뭐냐면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날을 기념한다고 학생들한테 다 일장기를 주고 이제 연습시키는 거 있잖아요. 일장기를 받은 거야. 이제 김원봉이 부르르 떨면서 제일 친한 친구 윤세주하고 같이 그거를 꼬깃꼬깃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똥닦기로 쓰고도 화장실에 버려버린 거예요, 일장기를. 그게 발각이 되면서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리고는 바로 퇴학. 그래서 윤세주하고 이제 이 김원봉은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이 윤세주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윤세주의 아버지하고 김원봉의 아버지가 같은 동네에서 좀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김원봉이 태어났을 때 이 윤세주 아버지한테, 야, 내가 장남이 태어났어.
우리 장남 이름 좀 지어줘 해서 윤세주의 아버지가 원봉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 집안도 각별하지만 독립운동, 나중에 의열단을 창단할 때 창단 멤버, 그리고 의열단 활동을 계속 같이 하다가 나중에 조선의용대에서 활동하다가 죽어요, 윤세주가. 그래서 지금 애국 열사 릉 이런 데 묻혀있는 그 윤세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서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하면 밀양의 동화중학교라고 하는데 여긴 사립이었어요. 그래서 사립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개인의 어떤 좀 성향에 따라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이 학교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아무도 얘가 너무 유명해진 거야. 김은봉하고 윤세주가 일장기를 세상에, 그것도 나라를 빼앗긴 지 1년 만에 그런 일을 벌였으니까. 그래서 아무나 학교에서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동화중학교에 전홍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받아준 거예요. 받아주면서 이분이 민족주의적인 교육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3.1운동에서 경남 지방에서 최초로 3.1 만세운동을 일으키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홍표 교장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뭐를 했냐? 체력이 중요하다. 이 어린 나이에 김원봉이가 윤세주랑, 야, 독립을 하려면 우리가 체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래서 겨울에도 얼음찜질 있죠. 그런 거 하면서 산하고 맨날 뛰어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의열단 활동할 때의 체력이 이때 길러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위인전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역사, 지리, 그 다음에 중국의 병법을 책을 구해다가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는 개천절이 있을 때 개천절 행사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개천절의 의미를 동네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가르쳐줬대. 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국격일 강사지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정말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럴 수 있었나.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밀양 지역의 특색이다 이러면서 이제 밀양에 대해서 또 막 써놨어. 밀양의 영남루부터 시작해가지고 표충사라는 곳에서 1년 동안 혼자 책 읽고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 표충사라는 건 뭐냐면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 있잖아요. 그 사명대사를 기리는 절이 표충사예요. 저도 이제 부산 사람이니까 어렸을 때 표충사 많이 놀러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충사에서 있으면서 임진왜란을 이겼던 이야기라든지 그 이후에 이 표충사 절 스님들이 3.1운동 때 많이 그 동참하셨던 스님이 계셨던 절이 또 표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양에 그래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향토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향토사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네는 이렇게 의로운 동네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밀양 동화중에 있다가 서울로 잠깐 가게 됐어요. 근데 서울에 어떻게 가게 됐냐면 할머니의 언니가 있었어. 서울에. 근데 그 할머니의 언니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서울에 스님이었어요. 절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어. 근데 그 절에 가봤더니 절이 너무 화려하고 새끼 식사가 너무 화려하게 나오고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김원봉이가 좀 그 의식이 없는 아이였으면 여기서 좀 어떻게 잘 빌려붙어가지고 학교도 좋은 데 다니고 해야 되겠다 이럴 텐데 느낌이 지금 이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이 절을 하나 세워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이 빈부격차가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서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바로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밀양으로 와서 표충사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책 보면서 의기를 키웠다는 거야. 이 유전자가 남다른 것 같아요. 집에서도 장남이겠다, 돈도 좀 있겠다, 그래서 또 남다르겠다, 이래서 얘를 좀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해서 집안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냐면 중앙학교에 보내요. 우리 저 북촌 해설할 때 중앙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로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 고모부 황상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황상규라는 사람하고 이 밀양에 아주 유지랑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황상규가 어떤 분이냐 하면 대한광복회 누구죠? 박상진 의사. 대한광복회를 같이 창설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민족학교도 설립하면서 했고 나중에 의열단을 창단하는데 자금도 엄청 많이 되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사람이 황상규가 되겠습니다. 이분이세요, 황상규. 그래서 독립 그 훈장 서훈도 그런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모부에, 근데 이분이 나중에 무호 독립 선언서에 그 서명하신 39인 중에 한 분이시고 또
그 다음에 7년간 옥고를 치르세요. 의열단 만들자마자 첫 의거를 밀양경찰서 폭파를 위해서 폭탄을 옮기다가 거사를 행하지도 못하고 감옥에 7년 동안 옥고를 치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간회, 좌우합작 운동까지 하시던 그런 황상규의 지원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서울에 이제 오게 된, 이게 윤세주야. 윤세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지만 북한과 중국에서 영웅이에요.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시골 초원에서 왔잖아요. 경상도 사투리 써가면서. 그런데 언제 이 존재감을 일으키냐면 웅변 대회가 있었어. 여기 딱 나가가지고 막 좌중을 휘어잡으면서 상을 타게 돼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김원봉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 뭘로 했냐면 나라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종교가 중요한가 교육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그걸 웅변을 했더라고요. 결론은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웅변 대회였습니다. 여기서 평생에 또 잊지 못할 인물을 만나죠. 친구 약수 김두전, 여성 이명건을 이 중앙학교에서 만납니다. 둘 다 갱상도 친구들이죠. 근데 김원봉의 호가 뭐죠? 약산. 약산 하면 산처럼, 그 다음에 이거는 물처럼, 그 다음에 별처럼, 그 여성 별 성자를 써서 별처럼 되어라라고 이 고모부 황상규가 친구들의 호를 지어줘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산처럼 별처럼 물처럼 이렇게 흐르면서 독립 나라를 위해서 쓸 인재로 자라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수 김두전, 그리고 이분이 여성 이명건. 이명건도 유명하지만 이명건이 또 유명한 건 동생 때문에 유명해요. 이 동생이 이쾌대. 이름도 특이한 이쾌대. 하도 이쾌대 그래서 이쾌대가 누군가? 이 사람은 이제 화가인데 우리 민족에서 유명한 몇 대 화가 중에 한 분인데 이 둘 다 나중에 월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월북 작가로서 우리나라에서 묻혀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작품이 유명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덕수궁에 전시회를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림이 이제 이 그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2m짜리 대형 걸개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또 자화상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쾌대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화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명건 이분도 청전 이상범하고 같이 2인전을 그림 전시회를 열었더라고, 형이. 그래서 이제 그런 미술적인 감각이 있었고, 나중에 의열단을 창립을 하고 나서 1920년에 이 두 분은 다시 국내로 들어옵니다. 이제 3.1운동도 하고 이랬으니 국내에 가서 국내 민중들을 일깨우자라고 해서 국내로 들어가고, 약산 김원봉은 3.1운동 그거 평화 그거 해가지고 됐냐? 안 된다. 무장투쟁으로 가야 된다 해서 약사는 남고 중국에 남고 둘은 들어와요.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둘 다 일본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분은 우리가 서촌 그 답사할 때 이분이 나중에 조선 복식 고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패션에 대한 책을 처음 내시거든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화여전 학생들을 데려다가 그 삼국시대의 옷 복식을 다시 입혀가지고 그 야외 그 집에서 옥상에서 패션쇼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쇼를 서촌 거기서 했던 그분이십니다. 이분도 우리나라의 경제, 그 다음에 언론 이런 거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북한에 가서 또 학계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있었다. 또 김원봉의 특징이 뭐냐면 학교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근데 졸업을 한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6개월짜리 황포 군관학교밖에 없고 다 도중에 그만둬. 중앙학교 다니다가도 과연 내가 여기서 이걸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무전 여행을 떠나요. 그러면서 이 남쪽 지방 부여, 경주 이렇게 역사적인 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제 보고, 그 무전 여행 하다가 김철성, 강택진이라는 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제 이 강의 중에 인물이 너무 많이 나올 것이요. 근데 그냥 듣고 흘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김철성, 강택진이라는 이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1916년에 어디로 가냐면 중국 천진내 학교를 또 들어가요. 덕화학당. 덕이면 어느 나라죠? 독일. 왜냐하면 이때 독일이 엄청 힘이 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든지 투쟁, 우리나라를 되찾으려면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주변에 딱 보니까 제일 이 무력이,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어딘가 보니까 독일인 거야. 그래서 내가 독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금로하고 비슷하더라고. 내가 보다 보니까. 이금로처럼 독일을 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근데 내가 독일어를 몰라. 독일어를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배우지? 중국에 가면 독일 학교가 있대. 그래서 여기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입학해서 독일의 군사학을 배웠는데 돈이 많지는 않았어. 또 부모들은 네가 장남인데 뭔 중국이냐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같은 밀양 동네에 한봉인이라는 분이 있었어. 이분을 또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하다 했더니 돈을 또 쾌척해줘가지고 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또 그 뭐죠? 제1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고 이러면서 중국하고 독일이 사이가 나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내에 있는 독일 사람들이 다 추방이 돼. 그러면서 이 학교가 폐교가 돼. 그래서 또 졸업을 못 해.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잠깐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 김좌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아, 나의 무장투쟁론이 옳구나.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완전히 중국으로 망명을 이때 1918년에 하게 됩니다. 가면서 어디를 가냐? 남경에 있는 금능대학에 또 들어가. 왜 들어가냐? 이 금능대학은 뭐를 주로 가르치냐면 영어를 가르치는 데예요. 1차 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앞으로는 미국, 영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걸 감지를 하고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어가 특화되어 있는 금능대학에 또 입학을 해. 그래서 여기서 영어를 배워요. 그런데 이때 1918년이 그거죠. 민족 자결주의가 선언이 되죠.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심산 김창숙 선생 막 이래갖고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잖아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금능대학에 있다가 김원봉이. 근데 딱 듣는 순간 뭐 이 사람은 정확하게 판단했더라고요. 나는 그 당시에 모든 그 독립운동가들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다 기대를 걸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김원봉은 그 얘기를 듣고 판세를 다 알았어. 러시아에 속해 있는 국가라든지 패전국의 식민지를 서로 나눠 갖는 거지 일본은 승전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입김이 세지 우리나라 말을 누가 들어주겠느냐. 그리고 그 멀리 가가지고 남의 나라한테 우리나라를 구걸하고 동정심에 한다는 건 그냥 잠시 안 됐다 이렇게는 하겠지만 절대로 우리 민족에 아무 그 이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고는 누굴 보내? 자객을 보내. 왜 자객을 보내냐? 파리 강화회의에 오는 일본 대표를 사살하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 그 자객으로 누굴 보내? 김철성을 보내요. 옛날에 그 무전여행 하다가 만난 김철성한테 찾아가가지고 김철성 이만저만 해가지고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 이래가지고 파리에 총하고 폭탄하고 챙겨가지고 파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파리 강화회의에 그것만 하러 간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일본 대표가 나가는 걸 보고 이제 총을 쏠려고 가방을 딱 뒤졌는데 가방 열었더니 총하고 폭탄만 없어졌어. 그래서 나중에 밝혀졌는데 같이 갔던 조선인 같이 갔던 사람 중에 그 여기에서 파리에서 일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뒷감당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가지고 총하고 폭탄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이철성이 완전 멘붕이 온 거지.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간이 작았어. 그리고 너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실패되면서 이제 1919년에 뭐 이 서간도 만주 지역을 방문하면서 여러 단체들 부민단, 의군부 막 이런 단체들을 방문하면서 어떻게 되냐? 신흥무관학교라고 있다는데 내가 거기를 이제 그럼 가야 되겠다 해서 신흥무관학교에 가서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동지들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열단을 설립할 때 그 13명을 설립을 하는데 13명 중에 10명이 신흥무관학교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뭘 배워? 폭탄 제조법을 배우게 됩니다. 폭탄이라든지 이런 무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여기서 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시영 선생을 만나게 되고 많은 인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을 보고 뜨거워졌어.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무장투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다 평화 태극기만 흔듭니다. 그러니까 김원봉이 그래가지고 되냐?
우리 희생은 없느냐? 그러니까 뭐 700명이 희생이 됐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봐라 그거 가지고 되냐?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의열단을 창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연구자는 결정적으로는 강우규 선생의 그 의거가 아주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이 의열투쟁을 하고 돌아가시면서 이 김원봉을 비롯한 20대 초반에 이 열혈 청년들이 의열단을 창단하는데 의열단은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다 해서 의과 열을 따서 의열단이라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투쟁기를 세 개의 기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1기 의열투쟁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의열단을 창단한 때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그 당시에 김원봉이에요. 되게 젊은 얼굴이죠. 그래서 김원봉, 그 다음에 이 옆에가 곽재기,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정신적으로 아주 이 곽재기가 이론적으로 되게 빠삭해가지고 곽재기도 아주 큰일을 했고 강세우, 김기득, 이성우, 그 다음에 정의소라는 사람, 이분이 김익상 의사의 사진. 그래서 이렇게 초창기 멤버들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열단 대원들의 얼굴인데 초창기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유자명, 윤세주, 이성우 쭉 해가지고 배중세, 권준까지가 초창기의 그 멤버예요. 13명의 mem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다 대부분 몇 명만 빼고 두 명은 뭐 밀양 친구고 또 한 명 이 곽재기 이분도 또 다른 데서 오신 분이고 나머지는 다 신흥무관학교 같은 동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운동의 의열단원들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의열단 그 기념하는 작년이 의열단 10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의열단은 처음에 만들 때 공약 10조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의를 얘기한, 여기에서 정의의 살을 맹렬히 실행함, 여기서 이름이 나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 이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의롭게 뭐 같이 하자. 여기서 또 의백이라 그래서 의열단의 단장이라고 이름을 안 하고 의백이라고 했어요. 의백이 뭐냐면 이렇게 좀 마지, 그러니까 형제다, 우리는 같은 형제로 맺어졌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의백 1인인데 이 사람이 바로 김원봉이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뭐 보고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일이 구를 위하여 구가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단의에 배반한 자는 처살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지금 동맹을 맺었는데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밀정을 노릇하면 바로 죽여버린다. 이렇게 해서 10개 공약 10조를 만들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5파괴 7가살 많이 들어보셨죠? 5파괴 5군데를 꼭 파괴해야 된다. 첫 번째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매일신보, 경찰서, 외적 중요기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부기관이죠. 경제, 언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이 언론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7가살 일곱 부류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조선 총독 이하 고관, 군수내부, 대만 총독. 왜 대만 총독이냐면 우리 조선 총독하고 똑같이 대만도 일본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대만 총독. 그래가지고 중국과 같이 연합해서 중국의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대만 총독, 매국노, 친일파 거두, 밀정, 그 다음에 반민족적 토호, 이렇게 해가지고 7가살. 이랬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본 경찰들이 의열단이다 그러면 오줌을 질질 쌌다고 이곳에서 여러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좀도둑들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나 의열단이다 그러면 경찰들이 도망갔대. 그 정도로 뻥치는 의열단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정도로. 그리고 또 이제 부잣집에 들어가서도 나 의열단이다, 독립자금 내놔, 이래가지고 이렇게 뻥쳐가지고 또 도망가는 도둑들도, 좀도둑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의열단의 명망이 높았다. 그래서 이 의열단이 총 23번 폭탄 의열을 이렇게 하거든요. 1920년부터 1926년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합니다. 처음에 1919년에 의열단 창단하자마자 1920년에 밀양 경찰서를 폭파하기 위해서 폭탄을 옮기다가 실패해요. 아예 거사도 못 해보고. 그래서 이때 아까 그
고모부도 잡히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12명이 잡혀서 1년부터 8년까지의 옥고를 치르게 되세요. 그래서 엄청 초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되니까 복수를 해요. 저걸 복수하자. 밀양 지역에서 그 밀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발각이 돼서 잡히거든요. 근데 그 밀정 놈이 어디 갔나 봤더니 승진해가지고 부산 경찰서에 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산 경찰서를 복수를 하자 해서 가서 부산 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누구야? 박재혁 의사가 가게 돼요. 이 박재혁 의사는 그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무역업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김원봉이 연락해가지고 빨리 와라, 작전을 하자. 그래가지고 가게 됩니다. 부산 경찰서에 그 당시 서장이 누구였냐? 하시모토 서장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뭘 좋아했냐면 골동품, 고서적 이런 걸 엄청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고서적상으로 가장해가지고 그 고서적 책 사이에 폭탄하고 총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서장을 그 자리에 폭탄을 던져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이때 김원봉이 이 의열단은 뭐냐면 그냥 죽이면 안 되고 반드시 적을 앞에다 꿀려놓고 너의 제목이 뭔지 다 얘기하고 죽여라. 이게 이 사람들 그거예요. 모토였어요. 그래갖고 빨리 폭탄하고 도망가면 됐을 텐데 그 자리에서 너가 무슨 죄를 지었냐. 첫째, 둘째, 셋째 그 얘기하고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시다가 이게 잡히신 거예요. 늦게. 그래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받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폭탄 투척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너무 고문을 하니까 내가 니네들한테 죽느니 내 목숨은 내가 끊겠다. 이래가지고 단식해서 9일 만에 사망해요. 27세의 젊은 나이로 박재혁 의사. 두 번째 12월에 또 바로 아직 밀양 경찰서 폭탄 못했잖아. 다시 갑니다. 최수봉 이분은 누구냐면 숭실학교를 졸업을 했던 그 당시에 그 평양 숭실학교면 민족교육 받고 그래도 공부 꽤나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갖고 관리로 공무원 생활을 잠깐 해요. 공무원 생활 잠깐 하다가 일제 이제 이 밑에서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만두고 노동자, 우편 배달부 이런 일을 하면서 의열단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양 거기 폭탄을 투척하고 도망가다가 자결을 시도했는데 자결 시도가 죽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이 일본 놈들이 살려가지고 막 고문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 교수형에 처하게 돼. 그래서 28세에 돌아가십니다. 최수봉. 그리고 21년에 그 다음 해에 또 드디어 심장 조선 총독부를 투탄 의거를 하죠. 김익상 의사. 그래서 이분은 또 누구의 소개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심산 김창숙 선생님을 소개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수리공으로 이번에는 가장을 하는데 중국에 있다가 국내로 들어갈 때 이제 이 의열단이 하도 활동을 많이 하니까 와세다대 교복을 쫙 입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저기서 경찰이 오잖아. 근데 딱 옆에 보니까 일본 여자가 아기를 안고 막 달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를 딱 타면서 뭐 기업싸움이다 막 이러면서 일본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막 일본말로 둘이 속닥속닥 하고 있으니까 옷도 명문대 옷도 입었지. 같이 일본말로 여자랑 아기를 안고 있지. 일본 부부인가 보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기수리공을 가장해서 조선 총독부에 들어가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는 안 잡혀. 도망가면서 뭘로 바꾸냐? 목수 옷으로 다시 갈아입어.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전기공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딱 잡히니까 나 목수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장술이 김원봉이 엄청 능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의열단들도 뛰어났는데 그 중에 이 김익상 의사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유유히 중국에서 경성까지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의거에서 이제 잡히시죠. 그 다음에 상해에 황포탄 의거라 그래가지고 요 배에서 누가 내리냐?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가 내려오는다는 걸 접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떠냐면 의열단원들이 다 내가 가겠다 그러는 거야. 내가 가면 정확하게 맞추겠다 막 이래요. 그래서 누구가 가느냐? 오성윤 제비뽑기를 했어. 오성윤이 뽑혔어. 오성윤이 제일 이 명사수였대요. 그런 다음에 김익상이 나는 가서 폭탄 던지고 다시 살아온 사람이다. 나도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 너는 폭탄 잘 던지니까 너도 폭탄 던져라. 이종암 나 지금 의열단 들어온 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나도 가겠다. 이래가지고 그럼 우리 셋이 같이 하자. 첫째 오성윤이 총을 쏴.
혹시 잘못되면 둘째 김익상이 폭탄을 쏴라. 그리고 혹시 또 폭탄이 불발되면 이종아미가 해결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가요. 다나카가 내려오는데 총을 빵 쏘았는데 그 순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옆에 미국 신혼부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자 모자가 샥 날아가니까 여자가 어머 내 모자 딱 이러다가 이제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나카는 안 맞고 그 여자가 대신 맞아서 그 여자가 신혼 여행 왔던 여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김익상이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총을 쏴. 김익상이 총을 쐈는데 머리를 쐈는데 모자만 띵 맞고 모자에 구멍이 나. 그리고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줄 알았어. 이렇게 숨겨가지고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으니까 이종아미가 폭탄을 던졌어요. 폭탄이 터지는데 뒷바퀴에만 맞아가지고 이게 살아. 이 사람은 살아요. 암살에 실패돼. 김익상은 이때 잡혀가지고 20년을 복역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 고문 받아가면서 감옥에서 어떻게 20년을 살까요? 그래가지고 20년 복역하고 나와요. 추록이죠. 추록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일본 경찰이 찾아와. 잠깐 보자고. 그래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왜 풀어줬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성윤도 잡히거든요. 오성윤도 근데 탈옥해. 그래서 이게 또 엄청 유명해졌어. 의열단은 신출기물이다. 잡혀가면 탈옥도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오성윤. 그래서 이 오성윤이 어디로 가죠? 나중에 독일에 가서 누굴 만나죠? 이금노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금노가 그 독립투쟁 그 글 쓸 때 이 오성윤의 그 구술로 인해 가지고 의열단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금노 강의하는데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 오성윤이에요. 그리고 이 이종함은 도망가고 이렇게 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의 김상옥, 또 유명한 또 시가전, 우리 유명하죠. 영화에도 나오고. 원래는 철물점에서 돈 많이 벌었어. 혼자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이 의기가 있어가지고 혼자 친구들 모아가지고 미리 암살단을 조직하고 있었어.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을 해가지고, 종로경찰서가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다 제일 먼저 잡혀가서 고문받던 곳인데 거기에 폭탄이 던져지니까 너무 상징적인 곳이죠. 그래가지고 도망가면서 겨울에 신발을 거꾸로 신고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발자국이 막 혼란스럽게 해서 신출귀몰하게 도망갔다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또 이것도 밀정에 의해서 밀고 돼가지고 숨어있던 곳이 발각이 돼. 그래서 시가전을, 그래서 400명이다. 일본 군경 400명이다. 아니다. 1000명이다.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400명과 1000명 사이에 일경과 이분 혼자 지붕을 넘나들면서 총을 막 쏘다가 마지막에 한 발 남은 그 총으로 자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김상옥 열사의 어머니를 불러와가지고 시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봐라 해서 어머니를 보냅니다. 그래서 가니까 아들이 죽어 있는데 시신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 총알이 11발이 온몸에. 그러니까 마지막 한 발은 자기가 죽였고 10발을 맞고도 뛰어가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34세에 돌아가시게 되고, 김지석 의거라 그래서 동경의 궁성에다가 폭탄을 던지는데 이 세 발이 다 불발이야. 그걸 봤더니 이때부터는 돈이 이제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 폭탄 세 발이 3년 전에 만들어 놓은 폭탄이에요. 어디 의거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3년 동안 묵혀놨던 그 폭탄을 돈이 너무 없으니까 하나라도 미리 연습해볼 그런 것도 없는 거야. 세 개가 다 불발. 이분도 도망가면서 칼을 목에다 이렇게 찔러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기징역 받고 감옥에서 3년 동안 계시다가 옥사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나이가 많은 44세 이때 돌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의열단의 거의 마지막 의거가 바로 나석주 의거.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우리 경제적으로 상징적인 곳에 폭탄을 투철하고 나중에 권총 자결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있으십니다.